귀농이든 귀촌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땅 매입입니다. 바로 시골 땅 사기. 도시에서 전세 찍고 하고 계약하는 것도 발품 팔고 시간 투자하며 눈까지 부릅뜨고 조심하는데 땅을 사는 일인들 쉬울 리 있을까요? 부동산 컨설팅만 믿고 덥석 계약했다가 정작 집 지으려는데 허가 안 나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오늘은 전원 생활의 시작, 시골 땅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촌의 내 집 짓기 김혜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다뤘어야 할 이야기를 이제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웃 마을에 진입로 문제로 골머리 앓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전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땅인데 땅을 잘 사야 행복한 시골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여태 안 했구나 싶었거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지인의 사연을 짧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지인이 사는 마을은 조용하던 시골에 10년 전부터 전원살이를 하겠다며 한 집, 두 집 찾아들더니 이제는 10가구가 넘게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고즈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잡음이 들린 건 도로를 끼고 땅을 소유한 한 이웃이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좁은 1차선 도로의 절반쯤 되는 곳에 철제 드럼통을 세워놓고 출입금지 딱지를 붙인 겁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라 차 없이 다니기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반토막난 도로로는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차를 마을 어귀에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땅을 팔라고 회유해 보았지만 뭐가 불만인지 땅 주인은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대편 땅으로 도로를 넓혀 땅 주인의 땅을 밟지 않는 도로를 새로 내며 근 1년간 골머리를 앓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집 땅을 밟고 들어가야 했던 안쪽의 땅 주인들은 집터를 살 때 이미 도로가 나 있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실제로 허가가 날 때도 도로로 인정되어 허가가 났으니까요. 그런데도 땅 주인이 틀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게 바로 땅 문제입니다. 그러니 땅 살 때 정말 잘 알아보고 사야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지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대충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대충 알고 넘기기에 맹지는 토지거래나 건축준비 시 반드시 피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한자로는 눈이 먼 땅, 즉 진입할 길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의 접도 요건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하려면 최소 2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고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맹지는 건축 불가 토지로 분류됩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통행권 설정을 하면 된다거나 진입로 땅을 추가 매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말만 믿고 덜컥 샀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맹지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혐오시설 인근 땅입니다. 혐오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는 생기길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변전소, 교도소나 장례식장 등을 말하지만 시골에서는 축사나 송전탑도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축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바람이 불 때나 혹은 궂은 날마다 냄새가 훅 하고 달려들어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다며 한탄하는 지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야외에서의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 냄새 때문에 봄, 가을 날씨 좋고 바람 좋을 때 야외 바베큐도 즐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송전탑은 전력 공급에 필수적이지만 환경 훼손, 건강 우려,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먼데? 예측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세요. 이미 있는 축사나 송전탑은 민원으로 쉽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세 번째는 도로보다 낮은 땅입니다. 비가 올 때 주변 도로로부터 물이 낮은 땅으로 몰려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 배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장마나 폭우 시 물이 고여 토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하게 될 경우 집안을 보강해야 하고 땅을 메우기 위해 성토비로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할 겁니다. 즉 기초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북향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향 선호가 강해서 북향 땅은 수요가 낮고 자연스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땅이라고 북향 땅을 덜컥 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북향은 직사광선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채광이 부족하고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농막을 놓는다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겁니다. 채광이 부족하니 식물이 자랄 환경도 안 되겠죠. 텃밭에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텃밭 가꾸는 재미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 곳에 나중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실내와 습한 환경으로 생활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자연광 부족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남쪽에 큰 창을 설치한다거나 조망권을 확보하고 조명 설계에 공을 들여 보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향 땅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절개지나 경사지의 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철 홍수는 옛말이 되어가죠. 이제는 꼭 장마철이 아니어도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강수 패턴도 불균형해져 국지성 폭우로 도시 산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제일 끝 산 아래 집을 지었던 2023년 여름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며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비가 쏟아지는데 혹여 저 뒷산이 무너지면 어쩌나? 혹여 개울물이 넘쳐 도로를 덮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이제 막 지어 아직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집에 머물며 주변을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 끝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 한적해서 좋았지만 산 바로 아래라 겁이 났죠. 그나마 우리 집 뒷산은 경사가 완만한 데다 나무가 많았고 집 지을 때 산을 깎으며 땅을 만든 게 아니어서 그 무섭게 쏟아지는 비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무리하게 깎고 개발해 집터를 만든 곳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축대를 잘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 지형을 변형시켜 만든 땅이잖아요. 지방 도로를 달리다 보면 쌓아놓은 축대가 무너져 재작업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만큼 축대가 100% 완벽한 구조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리 울창한 숲이라도 연일 퍼부어대는 비에는 당할 재간이 없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둬도 무너지는 숲과 산을 인위적으로 건드려 개발한 거면 상황이 어떨까요? 절개지나 경사지 땅은 붕괴나 침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땅 살 때 한 번 더 고려해봐야 합니다. 너무 겁나는 이야기만 한 건가 싶긴 한데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알아야 미연에 방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